2019년 10월 7일 기준 전국 매매 전세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은 매매 가격, 오른쪽은 전세 가격이고요. 자, 전세 가격부터 한번 요약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상승률 12가 대전 서구 0.36, 의왕이 0.28, 서울 금천구가 0.25, 성북구가 0.24, 강남구가 0.22, 수원 영통구 0.20. 그 본인이 운이 좋아서 그러고요. 내가 사라 한다고 안 사는 사람은 안 사거든. 그런 거니까 뭐 사라 한다고 해서 안 사고 또 뭐 그러면 뭐 그러니까 본인 운이지 뭐. 내가 뭐 어차피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일이니까 뭐. 용재 밖에는 계속 이야기했는데 언제 진입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네. 자, 강남구 0.22, 수원 영통구 0.20, 그 다음에 대구 서구 0.17. 가격이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 더 걱정이 지금 더 많이 돼요. 사실 울산하고 창원이. 자, 대구 서구, 광진구, 영등포구, 인천 계양구 해서 전세가 상승률 12지역이었습니다. 목이 왜. 자, 하락률 10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주의 청원구, 청주도 많이 들어갔는데 말이죠. 춘천 마이너스 0.21, 마산 해원구 마이너스 0.18, 아산 마이너스 0.14, 김해 마이너스 0.10, 부산 연제구 마이너스 0.09, 청주 흥덕구 마이너스 0.08, 익산 마이너스 0.08, 포항북구 마이너스 0.08, 창원 의창구 마이너스 0.08에서 이제 유니시티가 있는 곳, 의창구 해서 10위권. 자, 가격 상승률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10, 탑 10. 대전 중구 0.41%, 대전 서구 0.34%, 대전 유성구 0.30%. 나 대전판입니다, 그죠? 대전이 막 완전히 뭐 불붙어서 난립니다, 그죠? 자, 광명이 0.29%, 금천구 0.29%, 영등포구 0.28%, 송파구 0.27%, 양천구 0.26%, 마포구 0.24%, 성남 수정구 0.21%. 대전하고 서울판이다, 그죠?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광명하고 성남은 서울입니다. 자, 하락률 막 슉슉슉슉 나가겠습니다. 하락률이 청주 청원구가 마이너스 0.19%, 부산 사상구 마이너스 0.19%. 사상 들어가라고 하는 영상을 봤는데 사상이 좋다면서 글쎄요, 물음표입니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사상구 또 뭐 사야 된다고 이런 것 같은데 글쎄 옳시다. 춘천 마이너스 0.13%, 포항북구 마이너스 0.12, 창원 성산구 마이너스 0.12. 웃기죠? 마이너스. 이제 성산구 있는 곳이 원래 용자 밖에 있는 곳인데 성산구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나와요, 그죠? 국지적으로 딱 그 단지 고지역만 딱 그런 거지 지금. 자, 안동 마이너스 0.11, 김해 마이너스 0.10, 부산 동구 마이너스 0.10. 부산은 계속 안 좋습니다, 그죠? 부산 연제구 마이너스 0.09, 부산 남구 마이너스 0.08. 이렇게 돼서 부산이 하락률의 어떤 탑10 중에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근데 부산도 지금 난리죠. 부산도 해운대하고 남구 쪽에 일부 이름 있는 재건축이나 이제 분양권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튀고 있죠. 이게 이제 철저한 양극화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전세 증감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어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농땡이 분이라고 바빠가지고 어제 술 먹느라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 지역 지금 전주 대비해서 0.07% 전세 가격이 올랐고요. 이렇게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마이너스 0.01% 전세 가격 상태 별로 전주 대비 안 좋습니다. 자, 대구 0.02% 전세 가격 올라서 계속 어떻게 버티고 있는 그림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인천 그림 계속 좋아지죠. 여기 보시면 인천 0.03%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자, 광주는 몇 주째 지금 보합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대전은 0.14%. 대전, 서울하고 대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지금. 그죠? 자, 특히나 서구는 전세 가격이 0.36%. 가격 막 올라가니까 이제 주인들 이제 배짱으로 이제 올려야 되죠. 가격이. 이제 꽤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인이 가격 올리면 거기에 따라 땡겨 가야 되겠죠.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라면. 자, 울산 전주에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한 2달째 전세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모양새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자, 수도권 그 중에서 세종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세종은 계속 보합 상태고요. 전세는 보합 상태고, 수도권 항상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에 보면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서울과 광역시 단위를 빠졌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수도권이라는 것은 경기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수도권은 0.04% 올랐는데 경기도만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0.03% 올랐고, 영통이 많이 올랐네요. 0.2% 올랐어요. 0.2% 올랐으면 많이 올라온 겁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보이진 않고요. 의왕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0.2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고, 김포가 꾸준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파주도 0.04% 전세 가격 올랐네요. 자, 강원도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07%. 강원도도 계속해서 빠지는데 강원도는 사실 인구가 큰 도시가 없죠. 인구가 큰 도시가 없으니까 어떤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사실 힘들지 않겠나. 뭐 지금 울산이나 창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런 동네에서도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충북은 마이너스 0.07%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청원구가 0.26%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흥덕구도 같이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충남 마이너스 0.03%, 천안은 보합세. 근데 아산이 많이 떨어졌네요. 천안과 아산이 경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달리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아산은 독자적인 어떤 시장 형성하기가 좀 힘든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전북은 마이너스 0.03%, 전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전주를 갔다 와서 지금 채팅방에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했는데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가 전주 갔다 온 이야기를 쫙 이렇게 또 이야기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주도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투자할 때가 그래 보이더라는 거지. 구미도 사실은 투자할 곳이 보이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뭐 대놓고 이야기 하진 않았고, 그 얘기는 싹 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했다가 안 되지. 그래 가지고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흐름 그리고 위치적인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살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지금 하도 이제 개수를 늘렸다가 지금 개수를 다 줄여가지고 현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대로 된 거 이제 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좋은 거 내비두고 지금 뭐 현금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좀 제대로 된 거 살려고 지금 하고 있어. 몸에서 살이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이게 사고 싶은데 막 못 사니까 막 병이 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렇게 돼요. 좀 참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이 나오고 제가 항상 그 버스는 다시 온다고 하는 이유가 그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막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전남 보합 강보합 상태입니다. 자, 경북 마이너스 0.04%. 예. 광운대 역세권 재건축 이슈 있는 거 저기 안 됐잖아요. 그저께 안 그래도 좀 이따 이야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몸에서 살이가 나올 것 같아. 뭐 살 건 못 사니까 막 참고 이게 무력을 억제하느라고 내가. 자, 경북 마이너스 0.04%, 포항이 마이너스 0.05%. 포항에서 계속 문자 옵니다. 그 JS JS 프로지오에서 싸게 준다고 아파트 가져가라고. 네. 자, 경남 마이너스 0.04%에서 마산 해운구가 많이 떨어졌고요. 다른 뭐 창원의 지금 의창구 유니시티 입주하고 있는 의창구 이쪽이 지금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크게 뭐 파랗게 물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진주 상태 조금 안 좋고 김해도 상태 여전히 계속 안 좋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이제 매매로 홀라당 가봅시다. 예, 이게 무력을 참는 게 참 힘들어요. 돈이 보이는데도 그걸 참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자꾸 이제 짤짤이 하기 싫은 거지. 짤짤이 하기 싫고, 이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옛날에는 개수들이 많은 게 좀 뿌듯했었는데, 왜냐면 내가 뭐 어찌됐든 부동산 강사니까 많은 사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저렇게 이렇게 많이 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제대로 된 거 하나 갖고 있는 게 오히려 금액이 더 크게 튀더라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제대로 된 거 살려고 하는 거지. 임원정 선생님, 실거주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대곡 역세권 재개발, 능곡 이날지, 광운 역세권 재건축 이슈가 나온 단지가 나니까 판단이 된다. 대곡은 그나마 가운데보다는 속도가 빠르다고. 가운데는 사실 언제 안전인데, 예, 광운 저기 미미삼이 지금 가보면 알지만 멀쩡하고 오히려 재건축을 기다리기보다, 사실 이 재건축 기다리는 이유가 좀 이따 그 이야기가 있으면 대지 지분이 크거든, 미미삼이.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곡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항상 판단하는 데서 가장 이제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이제 입지 부분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주고요. 입지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점수를 주는데, 이제 같은 동일 선상에 있으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틀리겠죠. 예. 자, 매매 10월 7일 기준 매매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지금 매매 가격 증감률이 지금 전국 단위를 보게 됩니다. 전국 단위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란다. 0.04%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서울은 0.13%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6월 17일부터 꾸준하게 지금 계속 올라서 이렇게 그림이 붉게 물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처럼 이렇게 9.13 터지기 전까지처럼 이렇게 아주 붉게 물들지는
힘들기는 사실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어찌됐든 지금 색깔이 붉게 단풍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마포구, 광진구, 그다음에 이제 강남, 그리고 양천구, 송파구, 금천구, 뭐 영등포구 줄줄줄줄이 지금 0.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 고점 작년 9.13 대책 터지기 전에 그 가격대를 일부 회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단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또 사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작년 거래량만큼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만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를 전부 다 할 수도 없고, 매매 물량이 지금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요. 팔지를 못하니까 등기치고 팔아야 되는 물건들도 있고, 강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매매 물량이 많이 없죠. 양도세도 많이 물리고 하니까 뭐 선뜻 팔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격은 튀어오르는 분위기상. 그런데 이제 분상제가 어제도 그저께 어제 이제 신문에 계속 발표가 났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할 것 같아요. 시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번 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한다 했다가 이제 못할 것 같다. 뭐 홍남기 부총리부터 이낙연 총리 뭐 등등 김현미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견제를 하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해서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잠실호도 그렇고 막 20억씩 막 찍고 돌파하고 이랬었는데, 그 기준은 분양가 상한제 못한다, 안 한다, 못한다, 이게 지금 밑바닥에 깔려서 사실은 그렇게 찍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또 막 온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된다면 또 한번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기본적으로 합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물량을 축소시켜서 몇 년 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되는 그 시점이 되면 다시 폭등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올라가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뭐 어쩌라고, 뭐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잖아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불이 붙은 거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갈 건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걸 갖다가 계속 정부에서 쳐다보면서 그냥 내비둬 둘 것이냐.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나 또 터뜨릴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하고, 사이렌이 울리고 뭐 한다고 불렀나? 창문을 살짝 열어놨더니만 손에 사르니의 농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마음대로 극악무도하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총선 앞두고 이 현재의 정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은 좀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변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표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한테 표가 날아갈 수 있는 게 왜 집값을 이렇게 올리느냐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떠나서 표피적인 결과만 보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 총선을 대비한다라면 이렇게 내비둘 것이냐,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총선을 대비한다라면 오히려 집값을 찍어 눌려야 되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총선이 지금 해서 표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지금 사실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집값까지 집값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규제책을 많이 내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도를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될까봐, 그런 어떤 그 잔파도를 만들어낼까봐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진퇴양난 어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켜볼 일이고요. 일찍 들어간 사람들, 일찍 들어가서 지금 서울에 일찍 들어가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들어가셔갖고 큰 폭의 이익을 보신 분들은 좀 떨어지든가 말든가 뭐 조금 올라도 그만,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가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거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죠.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건 알겠는데 이게 맞냐, 뭐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하시겠죠. 저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들 뭐 좀 떨어지면 어때? 이렇게 제 이야기하죠. 항상 파도를 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우상향. 자, 부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03% 떨어지고 부산은 주구장창 떨어지는데요. 지금 부산이 일부 해운대 쪽하고 남구 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들 이제 새로 분양하고, 특히나 뭐 제가 입주할 마린제 같은 경우도 사전 점검하고 나서 가격이 많이 치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이제 로케도 그렇고 비스타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그렇고 그 주변들에 지금 우리 그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비치도 그렇고 뭐 이런 대장주급들이 이제 또 이렇게 칼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물리는 것 같아요.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서울에 이제 서울 너무 비싸다, 이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어떤 그런 사람들 수요, 그리고 지방을 눈을 전번부터 이야기 한 번씩 하셨죠. 지방을 했었죠. 지방에 서울 너무 비싸니까 이제 서울을 들어가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방 쪽에 한번 눈을 한번 돌려봐서 한번 스크린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슬슬 시동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부산은 지금 일부분만 이제 가격이 올라요. 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실입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오면, 우리 알잖아요. 여기 지금도 있어. 여기 지금 채팅 오늘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있는데 이제 실거주인데 어디로 갈까요 해서 내가 몇 군데 이야기해 준 데가 있는데 지금 다 그게 지금 막 급등을 해버려서. 근데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겠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입지가 좋은 곳에 가격이 저렴하면요, 사놓으면 다 돈 돼요. 다 돈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입지가 좋지 않은 곳도 가격이 싸니까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부산도 거제이, 그다음에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 지금 온천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철거하고 있는 온천사, 그다음에 촉삼, 뭐 구구절절 뭐 줄줄이 지금 몇천 세대씩 계속 들어올 건데, 미남 노타리의 그 효성 같은 경우에도 봐보세요. 그 조금 들어오니까 내가 해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해. 내가 뭐 어떤 볼 줄 아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이라고. 다 아는 사실이고, 그냥 입지가 좋은데 그냥 살고 싶은 동네, 이런 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지금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풀리냐고. 그럼 결국은 그 돈은 시중에 어느 사람들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돈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면 너도 나도 제일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입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수요자는 그냥 가서 살 거니까 자기가 부담 능력만 된다라면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살면 무조건 괜찮다. 근데 이제 조금 벗어난 곳에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게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아무도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강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어쩌게
자, 일단 부산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뭐 아슬아슬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도 잘 나가고 있고요. 뭐 청약도 잘 된다 하는, 청약률도 높다 하는데 글쎄요, 뭐 현장을 가서 그걸 팩트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구가 뭐 청약 경쟁률이 계속 높아져야 할 그 이유는 사실은 솔직히 딱 깨놓고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데이터상으로는 0.02%고 개인적으로 대구 시장은 모가지가 차 있다 뭐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 계속 이제 분위기 계속 좋아지고 있죠. 0.03% 거의 우리가 인천은 1년 넘게 우리 숙제하고 했었죠. 우리 채팅방에서 다 안다 그죠? 많이들 다 거의 뭐 다 한두 개씩은 다 겟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은 제가 봤을 때 분위기는 계속 나쁘지 않을 것으로 여기도 이제 입지 좋은 곳과 입지 좋지 않은 곳을 이제 막론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으쌰으쌰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하는 얘기였지만 인천이 왜 주목해야 될 곳이었냐면 절대 가격이 싸다 말이야. 뭐 그 지역이 뭐 좋고 그 왜 국회의원 그 얘기했다고 욕 개끌듯이 얻어먹은 거 있지. 그 이부망천이네였고 뭐 그래 이야기했다고 욕 태백이 얻어먹었는데 어떤 그런 인식들이 사실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싸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절대 가격이 싸니까 아니 인천 입장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집게다시라 하더라도 그래도 광역시인데 왜 우리는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렇게 되죠.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이게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풍광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쳐다보고 저기 지금 방송을 하게 되네. 미안해.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런 우리가 인천이 뭐 그러냐면서 인천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절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지역으로 두는 게 맞다. 자, 광주는 뭐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고 광주가 제가 저저번주에 이제 광주 이제 강의하러 갔다 왔었는데 광주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분위기를 다 알고 역시나 공부를 해야 돼. 역시나 공부를 해야 이런 분위기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대전은 0.26% 저번주와 저저번주에 비해서 오히려 살짝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찌됐든 0.26%라면 지금 전국 탑 수준입니다. 상승률이 탑 수준이에요. 이거 완전히 뭐 이게 마지막 불꽃을 막 피우리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올랐고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울산, 드디어 붉은색을 띄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몇 주 만입니까? 이게, 이때쯤부터까지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지금 하락을 했는데, 2016년 5월 2일부터 해서 하락을 쭉 하다가, 계속 파란색만 해갖고 계속 하락하다가,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3년하고도 5개월 만에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남구, 동구, 북구 전반적으로 붉은색 띄고 중구도 뭐 파란색을 띄고 있지만 거의 변화 없는, 그래서 다음 주는 다 분위기 좋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울주가 마이너스 0.04%로 해서 울주가 저쪽 있죠. 울주가 KTX 역사 있는 쪽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울산이 이제 어찌됐든 붉은색을 띄었다. 어떤 고무적인 반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오전에도 제가 채팅방에 이야기했지만 저한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울산이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는데 구축들까지도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따라가야 되겠느냐, 전세 매물은 쌓이는데 계속 물건을 잡아야 되겠느냐 라고 지금 질문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울산도 입지 좋은 곳만 찾아야 돼요. 울산도 장담하지만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투자자가 지금 막 몰려가는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오르려면 거기에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울산에 계시는 울산의 거주자분들도 같이 가격대가 그걸 수용을 하고 같이 물건을 막 사야 돼요.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한 3년씩 4년씩 물려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가격 하는 사이에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뭐 특별하게 위치가 좋은 데는 제가 이야기 계속 이야기 하잖아. 특별히 위치 좋은데 살고 싶어 하는데 학군 좋은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포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10년 이내 된 10년 이내에 된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신축이 될 아파트들, 그런 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울산 숙제를 계속 했었던 거. 이번 달에는 근데 몇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은 숙제도 못 낼 것 같고 답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외곽에 자꾸 안 좋은 10년 이상 20년씩 된 것들 싸니까 그거 사야 되겠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은 집들이 많아요. 집들이 많아서 집이 모자랄 때는 괜찮은데요. 집이 남아돌 때는 질적인 시장으로 좋은 것만 찾아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죠? 화면상에 보이시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치고 나서 부딪혔잖아요. 여기 매매하고 전세하고 부딪혔는데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만 이렇게 내려앉아 버리잖아요. 서로 매매 전세가 부비부비 하면서 떨어지잖아요. 저 왜 저래? 여기서 딱 고점 치고 몇 년 동안 하락을 하는 거야. 몇 년 동안 하락을 해가지고 원정을 해가지고 전세가하고 어느 정도 부딪히고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더 떨어지는 상황인데, 더 떨어져야지. 예? 구축이야, 구축. 오래된 집들. 근데 이 주변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갭 붙으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갭 투자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유튜브에 해 놓은 거 그거 들어보시라고. 이 모양이 아니잖아. 맨날 이야기 하잖아, 내가. 이 모양이 아니다니까. 이 차트가 아니라니까. 이 차트는 부비부비 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돈 적게 들어간다고. 여기 지금 울산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버스 놓쳤다 생각하는 순간 싼 거 찾으러 가는 거지. 싼 거 찾아서 주변에 싼 거 오래된 구축들을 잡으면 이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음식 우리가 먹어보면 그렇잖아요. 음식이 부족하면요, 전반적으로 먹을 게 부족하면 뭐 있는 대로 다 먹는 거지. 그 시장이 반찬이고 맛있는 거지. 그런데 음식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음식이 굉장히 많아지면 맛있는 것만 먹는다. 왜 음식이 많아지면 맛있는 것만 먹는다. 입주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절벽이라고 해서 그 동네가 아파트 전체 아파트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왜? 이게 이만큼 하락을 하게 된 이유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개박살 난 거잖아.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개박살 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입주 물량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끊어진다 하더라도, 공급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물량은 충분하다라는 거지. 충분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충분하다라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거주하는 사람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좋은 거 가는 거지.
질적인 시장으로 퀄리티, 고퀄리티 시장으로 가는 거죠. 좋은 것만 사는 거죠.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구축은 계속 이런 형태로 부비부비하면서 매매 저저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래서 지금 겁대가리 없이 그냥 울산 뜬다고 외곽으로 와서 싼 거 잡으면 적꼬라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뭐 투자자들끼리 들어가서 뭐 치고받고 하면서 돈 넣고 돈 먹게 할지는 잠깐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정신 좀 챙기면 그런 생각이 드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입지 좋은 구축들도 저렇게 되나요? 입지 좋은 구축은 이 구축의 개념인데, 상남동의 대독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거 판단하기에 따라 틀리긴 한데, 요즘 트렌드의 아파트가 아니죠. 오래된 구축들은 이제는 제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입지가 좋은 쪽에 구축들이 진짜 위치 좋은 데는 뭐 튕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크로버잖아, 둔산동에. 걔네들은 입지 좋다라는 것이 상권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동하고 다르게, 대동은 사실은 장원 상남동의 대동은 주변 상권이 사실은 좋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일단 둔산동 같은 경우는 학군이 좋은 거죠. 크로버 같은 경우는 한바초나 중남고 이쪽은 해서. 이 유튜브 방송에서 너무 많은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서울도 이런 현상으로 해서 구축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외곽 쪽으로는 지금은 서울에 잠시 미쳐가지고 서울은 지금 사실은 다른 지방하고는 약간 좀 틀린 게, 일단 인구가 많고, 그렇고 전국의 시장이고, 사람들이 서울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 역시도 어떤 대외적인 경제 충격이, 큰 충격이 온다라면 피해갈 수는 없는데, 다른 지방 광역시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장원 신월주공 갔다 오셨던데 이러면, 제가 지금 안 올려서 그렇지, 언젠가부터 안 올려서 그렇지, 전국에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특별하게 거기가 어떤 게 있어서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장원이 전체 시장이 이렇게 뜨게 되면, 어찌됐든 다 이렇게 사람들 관심 근역에 보겠죠. 근데 장원이 전체 시장이 다 뜨려면요, 아직 좀 이따 장원 이야기 할 때 이야기합시다. 자, 참고하십시오. 이거 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했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핵심은 그런 거예요. 입지 좋은 자리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거 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비싸져 버렸어요. 갑자기 갑자기 비싸져 버렸어요. 이게 갑자기 비싸져 버렸네. 왜 안 샀냐고 그러면. 근데 사실 저도 그걸 사라 마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입지 좋다, 저기 입지 좋다, 우리 그 얘기는 계속 했었잖아. 이 입지 좋은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사고를 친다니까. 이번에 또 느끼는 거지. 아까 전에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분들 있잖아. 삭가요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 감수한다면 특히나 살아있고, 특히나 실수요자는 다 알지. 무조건 사라면 무조건 들어가라.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 안타깝게 이거 보고 있었으면서 다른 데 들어가신 분도 계시던데, 오늘 내한테 연락 왔는데. 안타깝지, 그런 경우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들 하십시오. 조심들 하시고, 이 핵심은 그거야. 이제는 전국적으로 집이 많아졌다.
안 하셨다. 이게 지금 되시고. 중간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 많죠. 그래서 제가 이벤트로 끝나고 할까? 끝나고 할까? 아니다. 지금 제가 야경 멋있어서 네,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제 중간에 들어온 사람 있으니까. 자, 보이십니까? 반듯하게. 광안대교 위로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 또 요트장 보이죠? 요트장 보이고. 완전 멋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 저기 보면 LCT 보이시죠? 저 위에 3개 올라가 있는 거. LCT. 그 LCT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위브. 달맞이 위브. 앞에 요 앞에는 이제 마리나. 그리고 엑소디움, 아이파크 제니스, 마린 시티 자이 뭐 이렇게 같이 몰려 있죠. 요트장 보이고. 여기는 바로 밑에는 이제 백스코 2 전시장입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잠시 이벤트 했습니다. 예. 박수. 아, 진짜 좋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저번 사무실보다 4배 주고 그 공간 크기하고 이렇게 보면 이런 뭐냐면 사무실 크기가 저번 거보다 실제 이렇게 한 반으로 줄었어요. 반 이상 줄었어요. 반 이상 줄었는데 달세는 꽃배기예요. 그러니까 4배 더 비싼 데 있는 거죠. 예. 오케이, 맞습니다. 예.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이야기 하다가 샜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와서 0.07% 수도권 전체는 올랐고 경기도는 0.04% 전주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특히나 영통구, 수원 영통구, 그 다음에 성남 이쪽은 많이 올랐다. 그죠? 참 수원도 사연이 많은데 수원 참 수원 제가 그 재개발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8달 10, 8달 6, 본선 6 이쪽 애들 그 전부 다 관리 처분 났는데도 뭐 피 안 오르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샀다고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거 사놓고 강의 때 이야기하지 했는데 화수 프로지오 뜨는 바람에 완전 지금까지 난리가 계속 그렇게 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네. 자, 광명이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광명 좋고, 부천은 여전히 좋습니다. 계속 분위기 비슷하죠. 0.09%, 과천도 좋고요. 구리 남양주도 계속 좋습니다. 수지도 붉은 색깔이 띄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의 어떤 그 경계선상, 특히나 경부라인 쪽의 경계선상은 거의 서울하고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예, 같이 갑니다. 예, 집에 가기 싫지는 않습니다. 예, 뭐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면 되긴 되는데, 굳이 뭐, 근데 그 멀어요. 근데 가는데 집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 오면 좀 낫겠죠. 예. 자, 강원도 마이너스 0.05%. 강원도는 뭐 춘천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힘든 상황들이고, 충북 상태 안 좋고 마이너스 0.05%. 자, 청주 이쪽 부분들. 청주도 지금 계속 투자자가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입지 좋은 데로 항상 잡으세요. 그래야 크게 물려도 크게 물리지 않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리지 않는 곳에 들어가야 돼. 물리지 않는 데. 천안은 이렇게 보면 천안은 물리지 않을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거긴 뭐야? 신불당이지. 신불당에 더샵 지웰 딱 답 나오잖아. 이게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머리 굴려가지고 조금 더 적은 돈으로 더 뻥튀기 할 수 있는 데 없을까? 이래 찾다 보니까 계속 힘들어지고 계속 뒤찾다고 손 따라 두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 물려서 안 팔리고.
자, 아산 상태 계속 안 좋습니다. 아산도 뭐 탕정지구하고 이쪽으로 계속 뭐 근데 삼성이 그렇게 힘을 계속 써줄런지 사실은 걱정이긴 하고요. 예. 그러게 부활 사장님이 계시네. 예. 그 이어폰 찾으러 가야 되는데 한번 조만간에 가겠습니다. 어제는 3년 6개월 만에 정말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생경 가지도 않는 노래방을 어제는 오랜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할 때 학생들하고 이제 뒤풀이 한다고 노래방 이제 우리는 행사하면은 노래방 가니까 학교 학생들하고는 간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노래방 간 지 꽤 오래됐지. 자, 전북 마이너스 0.03%. 지방은 상당히 지금 상태가 거의 제대로 안 좋습니다. 전남이 조금 뭐 그래도 좋긴 한데 아시다시피 전남이 인구가 작습니다. 여수, 광양, 순천 전반적으로 뭐 이런 데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한 팀 몰려가서 사버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코스닥 잡주 내가 5천만 원치 사버리면 대주주 돼버리고 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이거 이러가면 나중에 잘못하면 못 빠져나오니까 인구 많고 입지 좋은데 딱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곳이 몇 군데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안 잃는다 말이지. 잃지 않는다는 거지.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경북 마이너스 0.06%. 어제도 경북 안동 도청 신도시 이야기했었는데 그저께구나. 내포도 그렇고 도청 신도시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남학도 그렇고 도청이 이전한 곳들이 다들 지금 힘들어해요. 도청이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 어떤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도청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넓은 면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바람에 거기에 용량 캐파시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에 인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상황이에요. 계속 힘든 상황. 자, 경남 0.04% 마이너스인데요. 참 지금 용지 아이파크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한데요. 자, 장원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했던 연장성산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입니다. 이 창원시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쪽 여기 창원 중동 도시개발구역 여기가 유니시티 6200세대 지금 그래서 6월달에 1, 2단지 2800세대 입주하고 지금 12월달에 3, 4단지가 3200세대 정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용지아이파크가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 입주 물량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해서 이미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도 사실 못 오르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불이 붙었죠.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이제 3200세대,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에 여기 보면, 얘는 꾸며 그린 얘는 지금 입주 거의 들어왔을 거고요.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아티엄시티에서 여기가 1200세대 정도 된다. 84만 있어요. 주복인데, 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석전, 동마산이 아니고, 여기 석전 메트로시티 1700세대가 이번 12월 달에 있죠. 원령 구형은 일단 뭐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제껴놓고 사실은 여기도 얘가 4300세대인가 그래요. 얘 지금 다 지어져 가지고 분양을 한 해 만에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분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용지아이파크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에 뭐 1억을 벌었네 어쩌네 저쩌네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인프라 주변의 인프라도 그렇고 이 안에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항상 용지아이파크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알고
창원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북이처럼 생겼죠. 거북이처럼인데 거북이처럼 뭐는데 거북이 머리에 지금 유니시티가 있어요. 거북이 머리에 유니시티가 있고 거북이 배하고 다리 이쪽은 공단지대입니다. 여기 공단지대. 그리고 등짝 센터가 바로 창원시청이 있으면서 그쪽이 메인 스트리트라고 보면 되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 있다. 그래서 결국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빠른 면이 있어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고 물론 이제 여기가 좋다. 우리가 진입을 하자 하고 했었지만 갑자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런 물량들도 다 제끼고 뭐 괜찮다. 이 기본은 뭐냐 이거지. 씨발 물려도 괜찮아. 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거잖아 지금. 그거잖아. 입지는 영원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월 7일 기준 전세 매매 시장 동향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뭐